2024년 갑진년을 맞아 새롭게 달라진 세계 군사력 순위. 우리나라는 몇 위에 등극했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역대급으로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지나갔는데요. 2022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전은 오히려 전세가 러시아 쪽으로 기울었고 2023년 10월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게다가 북쪽은 우리를 대한민국이라 칭하며 9.19 군사합의까지 일방적으로 폐기하더니 연초부터 포탄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각종 분쟁으로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웠던 2023년을 보내니 군사력의 변화도 상당했을 거로 보이는데요.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새롭게 달라진 전 세계 국가들의 군사력 순위와 왜 이런 순위에 등극했는지 간단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순위의 기준은 무기 체계의 질보다 양의 영향이 크며 핵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은 제외된 지표입니다. 남유럽에서 스페인과 쌍벽을 이루는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이탈리아군은 경항공모함 2척을 보유할 정도로 강력한 해군에 비해 육군이 약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나토의 대표적인 군사 강국인 프랑스와 대등하고 공군도 평균 이상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군은 유사시에 러시아군이 지중해로 진출하게 되면 이를 저지할 주요 전력이 되어야 하고 나토군이 아프리카에 진출할 일이 있을 때도 이탈리아군이 주축을 맡거나 최소한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이탈리아의 군수산업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했는데요. 유로파이터 유한회사의 일원으로 유명한 레오나르도는 이탈리아 2위의 대기업이며 유럽 1위의 조선업체 핀칸티에리는 이탈리아 해군의 주요 함상 건조를 도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타 M9으로 유명한 총기업체 베레타와 베넬리 M4로 유명한 총기업체 베넬리도 이탈리아 업체이며 한국의 T-50 골든 이글을 번번이 물먹인 M346의 알레리아 아에르마키도 이탈리아 업체입니다. 또 라인메탈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오토멜라라 역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방산업체 중 하나이며 자동차로 더 유명한 피아트도 우수한 품질의 차륜형 장갑차를 제조해왔죠. 뛰어난 유기공 전력과 군수산업 덕분에 이탈리아는 10위의 자리를 지킨 걸로 보입니다. 1947년 인도 제국이 분리독립하는 과정에서 영국령 인도군의 인원과 장비를 일부 넘겨받아 창설된 파키스탄군은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한 핵 보유국인데요. 상비군이 65만 3천 명이나 되는 파키스탄군은 전시에도 모병제를 유지하도록 법에 규정한 국가 중 하나라 병사부터 장교까지 전원 직업군인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군대가 안정적인 직장으로 인식되고 막노동이나 공정보다 대우가 훨씬 낮기 때문에 지원자가 넘쳐나서 굳이 징병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군의 전력은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문제는 상당수가 노후화되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2023년 국내 총생산 46위의 경제력으로 65만 3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현대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우크라이나전만 봐도 알 수 있듯 각종 첨단 무기를 다 소진하고 나면 결국 남는 건 보병과 포병입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보병과 포병이 우세한 파키스탄이 9위에 등극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모든 튀르키예인은 전사로 태어난다 라는 관용구가 있을 만큼 튀르키예는 유럽 기준으로든 서아시아 기준으로든 주요 군사강국으로 손꼽히는 나라인데요. 상비군이 42만 5천 명에 달하는 튀르키예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력한 육군을 보유했고 2023년 국내 총생산 17위의 경제력으로 군 현대화에 상당한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육군은 K2 흑표를 기반으로 개발한 알타이, K9을 기반으로 개발한 T55 프르트나 A129 망구스타를 기반으로 개발한 T129 에이틱 등을 운용하는 적으로 상당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8,500만 명이라는 세계 17위의 인구를 바탕으로 징병제를 유지하는 튀르키예는 동원력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튀르키예가 8위로 진입하게 된 건 군 현대화와 뛰어난 동원력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2024년 방위비를 16% 증액한 일본은 2023년 국내 총생산 4위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육상 자위대는 전차 224대, 장갑차 204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해상 자위대는 이지스함 2척, 호위함 16척을 도입할 예정이고 이즈모급 헬기모함을 경항공모함으로 개수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항공자위대는 5세대 전투기 125기, 조기경보 관제기 12기, 해상 초계기 60기, 공중급유기 3기 등 상당한 전력 향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위대는 25만 명의 상비군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돋보이는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18만 4,890명의 상비군을 유지하는 영국은 수적으로는 타국에 비해 적어 보이지만 대부분이 간부와 상시 유지되는 정예병이며 전시의 긴급 충원을 통해 확대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오랜 경험이 어디 가는 건 아니라서 영국군은 소수정예로 평가받으며 SAS는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영국은 비슷한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평가받는 프랑스와 달리 동맹국과의 연합을 염두에 둔 군사력을 갖추었습니다. 영국 공군이 규모에 비해 많은 정찰 자산을 보유한 것도, 영국 해병대가 타국 해병대와 교류가 잦은 것도, 영국 육군이 나토군의 실질적인 야전 전력 전체를 배정한 것도 다 동맹국과의 연합을 염두에 둔 건데요. 물론 강대국인 영국은 독자적인 작전도 수행할 수 있지만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이자 나토의 핵심 멤버로서 굳이 독자 노선을 탈 필요는 없죠. 다만 브렉시트 이후로 유럽과의 연계가 약해졌으며 코로나 이후로 경제가 위축되었고, 이에 따른 군축으로 전력이 상당히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군사력이 한 단계 낮다고 평가되는 걸로 보입니다. 각종 야포를 5,900여 문이나 보유한 한국군은 세계 1위의 포병 전력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육군 강국인데요. 초저출산과 간부 지원율 하락 속에서 세계 5위라는 게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재래식 전력이 확충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비군은 50만여 명이지만 예비군이 310만여 명으로 동원력도 타국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30만 명 동원하는 것도 애를 먹고 있는데 한국은 동원력만 내리면 310만 명을 동원할 수 있죠. 그래서 믿기지는 않지만 세계 1위의 포병 전력과 최고의 동원력의 영향으로 세계 5위로 평가된 걸로 보입니다. 상비군을 145만 명을 유지하는 인도는 예비군도 115만 명으로 상당한 수준이며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동원력은 중국 외에는 감당할 나라가 없습니다. 인도 해군은 항공모함 2척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 육군과 인도 공군도 상당한 전력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2023년 국내 총생산 5위의 막강한 경제력은 향후 중국을 앞지를 거라는 인도의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다만 인도는 아준전차, 인사스 소총, 할 테자스 등 군수산업에서의 잇따른 실패와 더불어 내실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인도는 국내 총생산 규모가 큰 대신 빈익빈 부익부가 심한 탓에 하층민 청년이 군대로 과하게 몰리고 여기에 정치 논리까지 결합되어 군의 선진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군사개혁을 통해 내실 있는 군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경제력, 전력, 동원력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탓에 세계 4위에 등극한 걸로 보입니다. 2023년 국내 총생산 2위라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군은 현대화에 힘써왔고 그 결과 미군조차 경계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의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라 핵심 전력인 전략 로켓군조차 로켓 연료를 물로 바꾸는 등 전투력이 예상보다 떨어질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세계 2위의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를 단숨에 점령할 거라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의 부정부패로 인해 녹슨 총을 받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중국군도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런데도 세계 3위에 등극한 이유는 세계 2위의 포병 전력과 더불어 전통적인 보병 강국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공내전부터 오늘날까지 중국 보병은 양과 질에서 밀리지 않으며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동원력은 인도 외에는 상대할 나라가 없는데요. 핵무기를 쓰지 않는 재래식 전쟁에서 동원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우리 모두 확인했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을 몸소 실천한 러시아는 심각한 수준의 부정부패로 인해 우크라이나전 수행에 상당한 차질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군을 2차 대전 소련처럼 운용해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졸전을 펼치기도 하는 등 과연 세계 2위의 군사력이 맞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2위의 자리를 지킨 이유는 사실상 나토와 싸워서 2년 동안 버틴 저력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방어에 강한 나라답게 대공세를 좌절시키더니 연초부터 대공습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어서 이대로 가다간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미국을 이기려면 신부터 이기고 와라.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력을 보유한 미국은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 및 보유한 기록과 더불어 마음만 먹으면 우주 전함도 만들어낼 것 같은 상상을 초월한 기술력까지 보유했습니다. 부동의 세계 1위를 지키는 미국이 추락하는 일은 핵전쟁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인데요. 하지만 세계 최강의 전력을 갖추었는데도 자국 여론과 자국 의회의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문민통제의 상태에 있기에 미국은 경제적 타격을 주는 걸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국제정세가 혼란한 이때
때문에 미국이 더는 세계의 경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우크라이나 지원안도 부결되었는데요. 게다가 2차 대전 당시 보여준 엄청난 생산력과 달리 오늘날에는 포탄조차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한국의 손을 빌리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건 방산업체가 생산량을 늘리는데 조심스러운 게 원인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특수를 누리고자 정부 말만 믿고 생산량을 늘리기에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럼 북한의 순위는 어떨까요? 북한은 이번 순위에서 36위를 차지했습니다. 연초부터 포탄을 쏴대는 북한은 2023년 국내 총 생산 135위라는 경제력으로 군의 현대화를 어떻게든 달성하려 했지만 여전히 종이 호랑이에게서 못 벗어나고 있죠. 다만 북한은 몇 안 되는 핵 보유국으로 기습적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한 후 전면 남침해도 이상하지 않은 권위주의 국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아무리 군사력과 경제력 모두 형편없어도 핵미사일을 발사한 후 수십만의 병력이 남아하는 그런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아이언돔으로 보호받는 이스라엘조차 하마스의 기습 침공으로 큰 피해를 본 것처럼 우리도 절대 방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매년 이 순위를 매기는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군사 분야와 관련된 민간업체인데요. 경제력, 국방비, 병력 및 무기수 등 수치 비교로만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다소 공신력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이번 영상을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세계 국방력 탑10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식스토리였습니다.